지금 이제 그 3번에 배당 요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뭐 일반적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배당 요구는 그 배당 요구서를 법원에 내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당 요구 채권자는 지금 추징금을 받아왔던 뭐 현금화에 의해서 그 금전을 그 압류 채권자하고 평등하게 받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우선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 배당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또 그 아까 배웠듯이 그 추심 절차를 게을리했을 때는 또 추심을 뺏기는 경우도 있죠. 채권하고 나한테 달라. 그래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추심할 수도 있고, 또 4번에 아까 집행력이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런 배당 요구권자는 그 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 소송에서 공동 소송으로서 원고 쪽에 참가할 수도 있고요. 또 5항에 배당 요구 채권자는 지함 채무자에 대해서 빨리 그 압류된 부분만큼을 공탁해라 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배당 요구는 압류와 달리 그 피압류 채권의 범위는 확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까 A1이 B에 대해서 7천만 원 압류하고 A2가 7천 원 압류하면 이 둘 다 1억에 대해서 확장이 돼요. 압류는. 그런데 만약에 A1이 7천만 원 압류하고 A2가 7천만 원에 대해서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7천만 원 범위에서만 받는 거예요. 1억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는 일반 압류처럼 확장이 되지 않고, 물론 배당 요구도 압류에 준하기 때문에 제가 배당 요구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또한 배당 요구는 그 기초, 그 자기가 그 앞에가 된 압류가 지금 이거죠? 이 배당 요구 했는데 얘가 취소했어요. 취소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된 압류가 취소가 되거나 그 앞에 있는 A1이 취하라면요, 배당 요구 못 받습니다. 배당 요구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그 한 몇 가지 것들을 참고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오지만 배당 요구를 너무 늦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컨대 전부 명령이 송달될 때 그 시한테 송달된 뒤에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배당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항의 특별 현금화 명령으로서 똑같아요. 양도 명령도 전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도하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제함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 요구가 이미 양도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도 잘 나오죠? 우리 배웠어요, 어저께요. 추심 명령이 내려진 뒤에 채무자가 신청해서 압류의 액수를 줄여주세요. 즉 채권자의 요구 액수대로 제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한을 허가했으면 그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 다하면 다른 채권자는 배당 요구할 수가 없어요. 또 끝으로 압류가 된 뒤에 그 채무자가 그 채권을 양도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환요건을 구비했다면 그 뒤에 다시 또 다른 채권자는 중복해서 이미 양도했기 때문에 압류나 배당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채권 배당 절차도 우리가 경매와 배당처럼 이 채권도 배당 절차랑 따로 배당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물론 압류 채권자가 한 명이거나 여러 명이라도 뭐 배당 재단으로서 1억 가지고 충분히 다 갚을 수 있다면 간이 배당으로서 절차를 간단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간이 배당은 일반 배당과 달리 그 보통 배당기 접수하고 3일 안에 바로 배당기를 잡아주고 그 배당기는 보통 4주 후에 잡아주니까 보통 간이 배당 같은 경우는요, 간단한 것은 한 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배당 같은 경우 한 2, 3개월 걸립니다. 또 배당 절차라는 것은 그 금전 집행에 대한 절차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도 배당 절차는 있는 겁니다. 물론 단서에 다만 그 전부 명령과 양도 명령 두 가지는 이건 걔한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걔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명령은 그냥 확정되면 그냥 갖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배당 절차가 필요 없다. 박수 치고. 자, 배당 절차 개시는 똑같아요. 하여튼 어떤 거든 배당이라는 것은 돈 주는 거니까 돈이 들어온 때예요. 돈이 들어오거나 공탁금이 들어온 때예요. 예컨대 집행관이 뭐 팔아가지고 돈 들어온 때, 그죠? 또 두 번째 추심채권자가 공탁금 들어온 때, 또 제함채무자가 공탁한 때, 그죠? 또 3번에 특별현금화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 들어올 때, 하여튼 돈이 들어오면 바로 배당 절차를 개시해야지. 돈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밑에 배당 절차 개시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바로 직권으로 배당 절차를 개시해서 돈을 받아가게 해야 됩니다. 채권 집행 사건에서는 예컨대 우리가 압류 신청 사건하고 배당 절차가 독립된 기타 집행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당 절차 사건은 타기를 붙이고 그 보통 타기 배당 절차라고 사건명을 붙이죠. 그러니까 타채가 추심이라면 배당은 타기가 되는 거예요. 타기 사건. 또 그 배당 법률상 그 배당 절차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한마디로 그죠? 어떤 뭐 돈이 들어오거나 250에 따라서 공탁금이 들어오거나 그런 때인데 실제 공탁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사유 신고를 해야 아는 거니까 사유 신고서가 낼 때가 바로 실제의 배당 절차의 개시 시기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그 사유 신고를 접수해 보니까 뭐 배당 절차가 아직 안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사유 신고를 우리가 분수리해서 배당을 아직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컨대 가로 안에 그 전부 명령 확정된 후에 다른 또 압류 추심이 들어왔어요. 그럼 원래는 이거는 공탁하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전부권자한테 줘야 되는데 공탁했어. 그러면 이때는 배당 절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뒤에 보겠습니다. 배당표. 배당할 금액은 이제 배당 재단에 대해서 보통 이제 공탁금 같은 경우 보관금이라든지 이자까지 합친 것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채권 집행에서는 채권 집행에서 나눠줘야 될 돈들을 우리가 보통 배당 재단 그러는데 이 배당 재단에는 법원이 어떤 두 가지겠죠. 그런데 아까처럼 열심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공탁한 돈이거나 아니면 동산 집행 가서 팔아서 만든 돈, 그죠? 그렇게 그래서 그 제함 채무자가 공탁한 돈은 공탁금이고 집행관이 물건을 팔아서 모아놓은 돈이 매각대금인데 그 매각대금을 법원에 보관하면 그 이름을 보관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금이라는 거하고 공탁금은 다른, 이건 법원에 보관되는 것이고 이건 공탁소에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예컨대 이 사람의 동산 같은 거 여기 있는 술을 팔아가지고 한 1,000만 원치 보관금이 있어. 또 이번에는 얘를 압류해가지고 1,000만 원 있어. 그럼 이 사람이 2,000만 원 전부가 다 우리가 배당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보관금이나 공탁금 자체로 돼 있다. 물론 여기다 이제 집행 비용까지 이제 공제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채권의 우선순위는 간단히 보면 다 봤던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있을까요? 그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채권, 또 세금 중에서 당해 목적물에 부과되어 있는 국세, 가산세, 당해세. 그 다음 순위가 이제 담보권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담보권에 대한 채권은 담보권 채권과 조세 채권은 등기일자하고
그죠? 우리가 법정기일하고 같으냐 다르냐로 해결을 하고 맨 밑에 있는 담보 채권끼리는 그 등기의 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다 봤던 것들이죠.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질권과 저당권에 의해서 제가 저당권에 의해서 이제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질권이나 저당권자는 그 물상대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상대의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당권의 경우는 등기일자겠고, 질권자가 하는 물상대의는 우리가 그 통지했던 그 대한요건을 갖춘 날짜가 되겠죠. 확정일자로. 그 밖에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채권은 우리가 질권과 조세에 대한 우열은 질권이 우선한 경우로서 그때는 그러니까 질권, 근로관계 채권, 조세 채권이 됩니다. 한마디로 뭐죠? 질권이 조세보다 더 많은 경우가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질권과 조세권은 지금 이거죠? 지금 이제 질권과 질권이 먼저냐, 그죠? 그 다음에 조세권이 먼저냐, 그 문제죠. 그건 질권에 대한 그 확정일자 통지한 날짜, 그 대항요건이죠, 대항요건. 이렇게 볼까요? 이거 약간 가끔 물어보는데, 잠깐 보세요. 자, 채무자에 대해서 A가 요 B, C에 대한 채권을 질권 잡을 수 있죠. 채권 질권. 그런데 요 예상 매출 채권을 질권 잡았어요. 질권. 그러면 얘가 질권 설정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통지해주죠? 통지해줘요. 얘가 통지해줍니다. 그러면 그날이 5월 2일이었어. 질권 통지가. 그러면 얘는 받았죠? 그랬을 때, 근데 또 한편으로 여기서 K라는 세금, 이 K라는 세무서에서 얘한테 또 추심을 하죠? 똑같이. 체납처분. 그러면 이때 체납처분은 늦게 하지만 이때 조세 발생일자는 요건 2015년 4월 19일이야. 그럼 얘가 앞서는 거죠. 이게 5월 7일 나갔지만 발생일자가 이때니까. 그래서 이게 조세가 앞서는 경우도 끝에 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앞뒤로 날짜 받아서.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의 1번은 질권과 조세권 중에서 질권이 앞에 있을 때는 그 질권 다음에 근로관계 다음에 조세고, 거꾸로 조세가 앞에 있을 때는 조세 다음에 질권 다음에 근로관계고, 이렇게. 물론 그 배당 참가 중에서 조세 세금은 없어. 그러면 항상 세금이 없다면요. 그때는 임금 채권자들이 담보권보다 일반 임금 채권의 경우는 담보권보다 후순위예요. 그죠? 그리고 담보권이 없을 때는 일반 임금 채권이 모든 세금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담보권이 없을 때는요. 그때는 그러니까 국가 세금과 임금 채권은 그때 임금 채권 보원칙에 따라서 모든 조세에 우선합니다. 뭐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다 해보시고 4번에 자 물상대의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지금 질권에 대한 물상대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B가 C에 대해서 얘가 어떤 물건을 납품하고 얘한테 5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질권은 또 동산 질권도 있을 수 있죠. 또는 그래서 근데 그다음에 질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물건, 이 B, C에 대한 이 받을 물건, 이 물건이 만약에 이 물건 대금인데 만약에 이 물건이 5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보통 보통 질권 잡을 때 보통 화재보험 같은 거 들어놔요. 화재보험. 그래서 이 물건이 그러면 내가 질권을 잡았는데 갑자기 물건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라졌다.
그러면요, 이 화재보험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질권으로서 우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물상대유지. 물건 대신에 똑같이 저작권도 마찬가지죠. 저작권도 내가 토지를 잡아놨는데 그 토지가 수용됐어. 그러면 수용됐으면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경매 안 되니까 그때는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유할 수 있죠. 그게 다 뭐죠? 질권자의 물상대유나 저작권자의 물상대유입니다. 그러니까 자 1번 토지 위에 만약에 담보권자는 그 선행하는 가압류에 있어서 선행하는 가압류 채권자가 일반 집행에 따라서 수용보상금 채권을 가압류를 하더라도 물상대유에 의한 압류한 후에는 그 한 후행 담보권자한테는 우선할 수 없다. 라는 것이 2004년 4월달 판례예요. 이거를 아주 많이 내고요. 많은 분들이 뭐 이건 이해할 수 없다 말을 해요. 이해할 수 없다.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볼까요? 지금 A라는 토지가 있어요. A한 토지 등기부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가 있어요. 1억이. 그리고 을이 여기다가 저당권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됐다면 이 돈을 안 주면 경매하죠? 자, 경매하면요. 자, 여기서 이 땅이 1억이에요. 그럼 둘 다 1억씩이야.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이 가압류하고 저당권은 얘가 원래 우선권자지만 이 우선권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후순위일 때 우선권이지 선순위일 때는 우선권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안분 배당을 받아가지고 5대5야. 5천만 원씩 갖고 끝내는 거야. 그죠? 끝내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 땅이 토지 수용이 된다는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저당권자도 저당권에 의해서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를 했어요. 이때 압류는 저당권자가 뭐죠? 저당권자가 그 물건 대신에 하는 물상대유에 의한 압류고요. 얘도 똑같이 이 가압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아까는 그 부동산 배당 같은 경우는 안분 배당인데 이때는 물상대유를 다 주고 난대요. 볼까요? 거기 보세요. 가압류 하더라도 물상대유한 압류 후에 담보권자에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웬 갑자기 벼락 맞춘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지. 무슨 소리 이게. 이게 사람 멘붕 빠지는 거지. 그죠? 응? 따라서 저당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압류에 대해서 부동산 배당처럼 안분 배당하지 않고 그 물상대유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완전히 이게 잘못했다가 내가 가압류했더라도 토지 수용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채권 배당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물상대유 행사를 위한 아까 저당권자가 그 압류를 하기 전에, 그죠? 그 보상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막 압류 전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물상대유권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선하는 거야. 또 마찬가지 이번 다른 채권자 병이 그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아주 제일 먼저 압류 전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을이 저당권자가 물상대유에 의한 압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법을 아는 병이 야, 너 조문에 있잖아. 전부 명령은요 먼저 온 사람이 다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러죠? 야, 그거는 같은 순위끼리지 우선 순위일 때는 내가 갖는 거야. 판례는 이렇게 맞죠? 그건 같은 순위끼리 네가 먼저 왔을 때 하는 것이지. 나는 이미 체력이 달라 나하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물상대유 행사위에서 저당권 압류 전에 아무리 빨리 그 압류 전부에 대해서 확정된 경우라도 물상대위권자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배당 요구 전에 물상대위 압류를 해야 되죠. 그죠?
자, 똑같은 얘기로 3번. 그 저당 목적물의 땅 주인이 이번에는 자, 그럼 땅 주인이 양도할 수도 있죠. 얘가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채무자 A가 잔뜩 빚이 두고 있어요. 빚이 있어. 근데 이 보상금 채권 1억을 양도할 수 있죠. 그 얘기죠. 보세요. 그러면 그 소유자가 보상금 채권 1억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그죠? 양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무상대위가 들어왔어. 그죠? 양수인이 정이야. 그죠? 야, 민법상 먼저 양도받은 사람이 땡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죠? 그거 똑같아. 그거 아까 똑같이. 야, 그건 같은 채권자끼리지. 나는 물상대위라니까, 우선권이. 그래서 거기 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3번도 양도가 먼저 있더라도 배당 요구 종료 전에 물상대위 했다면 물상대위권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권자는 항상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권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얘기는 4번에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최선순위, 즉 3개월간의 임금채권, 3개월간의 퇴직금은 물상대위보다는 압수죠.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있다. 또, 자, 5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5번이. 자, 토지 수용을 할 때 주택임대차법상 아까 3,200만 원이죠. 서울 같은 경우. 이 소액임차인이 만약에 채권 집행을 해서 추심 전부를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추심 전부했을 때는 소액임차인이 이깁니까? 물상 그죠? 대위권자가 이깁니까에 대해서는 견해에 대립이 있지만 소액임차인을 주자라는 설이 조금 맞닿다 합니다. 근데 법리상은 소액임차인을 줘야겠죠. 그죠? 근데 판례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 집행은 약간 배당에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끝으로 이제 압류경합인데요. 이거 문제 우리가 끝입니다. 문제채권. 압류경합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쭉 말을 들었지만 실제 조문에 있어요. 235조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쭉 봤죠? 뭐죠? 먼저 A가 일부 압류죠. 일부 압류, 7천만 원만 압류하고 또 A2도 또 일부 압류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부가 압류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초과해서 보세요. A가 1억 중에서 이렇게 일부만 압류를 했어요. 나중에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초과해. 그럴 때 경합이라는 거예요. 초과하지 않으면 경합 아니지 뭐. 그래서 일부 압류하고 나머지 부분을 초과해서 다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그 압류는 전부 다 한 걸 보겠다. 그죠? 어떤다고요? 각이란 글자가 중요해요. 각각 압류는. 각 압류는 1억 압류를 보였다 이거예요. 됐죠? 조문에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거지. 자, 아예 2번은 A1이 전부 압류했어. 그럼 전부 압류했어. 뒤에 사람이 3천만 원 압류했어. 그러면 뒤에 압류도 각 전부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우리가 초과됐을 때는 뭐고요? 압류경합으로 전부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압류경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목차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수의 압류 채권이 있고 목적 채권이 같고 압류 채권이 중복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 우리가 4번에 따라서 목적 채권이 당연히 존재해야겠죠.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압류 경합이 안 되는 경우만 볼까요? 그것만 이제 펼치고 이거는 압류하고 자 A가 7천만 원 압류하고 B가 배당 요구였어. 근데 뒤에 배당 요구는 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압류예요. 1번은. 두 번째는 그렇죠. 우선권자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7천만 원 압류했어. 그러면 세무서는요. 7천만 원만 가져가는 것이지 1억 보세요.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는 A1이 7천 압류하고 A2가 5천 압류했으면 둘 다 1억이라고 보죠? 조문에. 근데 이 A가 세무서야. 그러면 세무서라면요, 얘는 세무서가 1억 받아? 안 받아요. 딱 7천만 받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그게 우선권이 있는 체납 처분은요, 그건 경합이 안 돼요. 그냥 자기 받을 것만 받는 거야, 국가는. 그죠? 그건, 그 제일 잘 나오죠, 이번에. 네, 그리고 아까 3번처럼 아무리 여러 개라도 100만 원씩 10개 쓰면 뭐래요? 1000만 원이지. 그거는 경합이 아니죠? 그냥 많은 거지, 경합. 그건 그냥 채권자 경합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엔 4번은 뭐냐? 4번은 아예 전부 압류한 다음에 뒤에 양도했어. 그러면 뒤에 압류는요? 이미 다 양도한 다음에 뒤에 하는 압류는 경합이 아니에요. 그냥 꽝이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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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은 그죠? 예. 그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예, 나머지들은, 6번에 아까 봤던 것들인데, 압류 액수를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제한을 해서 해달라고 허가했을 때, 그때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중 압류가 안 됩니다. 똑같이 8번도, 이미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들어오는 압류는 어차피 안 줄 거예요. 경합이 아니죠.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슬쩍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고요. 다음 페이지에, 516페이지에 그 압류 경합은 압류의 확장이에요. 각각 전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싫으면요. 2번에, 제함 참여자는요. 그러면, 보세요. 그 압류 경합이라고 무조건 공탁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보세요.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청구를 해야만이 공탁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권리죠. 물론 3번처럼 양도 전부일 때는 다 가져가니까 경합이 아니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른쪽에 체납처분도 그거예요. 아까 한 줄 쓴 거. 체납처분은 우리가 국세징수의 경우는 압류의 확장이 안 됩니다. 즉 체납처분의 압류에 의해서 압류가 경험했더라도 확장에 대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91년도 10월 10일 판례인데요. 이 판례 엄청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그죠? 예. 물론 이제 판례 보세요. 구사는 판례. 1번에 보면요. 이거 제가 국세징수법 공부하지 않습니다만 자, 국세는 확정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속세라든지 보세요. 상속세는요. 우리 부모가 30억 내놨어. 35억이야. 뭐 상속세가 얼마인지는요. 산정하는데 1년 걸려요.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가 6개월 안에 해야 되고요. 6개월 하면은 그 확정되는 게 1년 뒤에 심사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빼돌릴까봐 상속세를 일단 때려. 그러다가 1년 반쯤 지나서 확정이 돼. 그죠? 그러니까 거기 그 1번 보면요. 국세 확정 전에 압류할 수 있지만 돈을 받는 것은 확정돼 받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국세징수법 14조 2항에 따르면 우리가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는 확정 전에 압류할 수는 있어. 그런데 추심권은 확정 증명이 확정이 돼야지 1년 지나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심권을 취득은 그때 하는 것이지. 됐죠?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2개를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열심히 본 게 뭐냐면요. 다 A가 B에서 가지고 있는 뭐예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봤어요.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이 A가 내일 배우는 것은요. A가 B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이 아닌 거예요. 뭐죠? 네. 뭐가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닌 거야. 볼까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강의 집행에서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을 배웠어요. 그래서 부동산 집행 배웠고 선박항도 배웠는데 동산 집행 배웠죠. 이 동산이 다시 뭐죠? 유체 동산과 채권 집행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집행은 타체 사건이고 동산과 채권은 타체 사건이야. 타경 타체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금전 채권, 이해 채권. 예컨대 야 물건 내놔. 그건 돈 아니죠? 또는 야 하지 마 해. 자기 부자기. 또 등기해줘. 그런 거. 이렇게 인도라든지 인자 부위예요. 인도 명령, 자기 명령, 부자기 명령, 의사의 진술. 이런 것들은 타기 사건이에요. 그죠? 다 이것은 내일 배우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감을 갖춰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이네, 월요일 날. 그죠? 예, 마치겠습니다.